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지난주 증시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원한 상승장이 없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번 조정이 오기 전에 저는 테슬라, 팔란티어에 대한 경고를 드렸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더 상승할 수 있지만 기대감이 커지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기대만큼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정이 너무 빨리 왔고 시장 충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항상 다른 이유로 상승해왔고 또 다른 이유로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비를 한다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지는 못하지만 내 자산을 지키고 꾸준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단기 하락에 타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버스 투자했거나 경기방어주 비중이 높았던 분들이 아니라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 하락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작년 24년 7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을 겪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수정해왔고 이번에 조정이 왔지만 그때보다는 충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24년 8월 1일 포트폴리오를 보시다시피 이미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렸지만 여전히 성장주와 레버리지가 많았기 때문에 자산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 25년 2월 1일 포트폴리오를 보면 레버리지와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배당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경기방어 관련주 혹은 금융주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전보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성했지만 여전히 불안전한 레버리지 상품과 현금 비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기준으로 성장주 레버리지를 조금 더 줄이고 현금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하락에는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기준으로 자산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기 하락으로 전체 자산이 떨어지고 주식 비중이 줄어들면서 현금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기초자산 QQQ는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고 제 자산은 마이너스 5%로 약 2배 정도 하락했지만 24년 8월 당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최소 마이너스 10%가 하락했을 겁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만큼 상승에 제한이 걸리지만 25년에는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 비중을 25에서 30% 유지하면서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것입니다. 저는 자산 그래프를 24년부터 만들고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만든 이유는 자산 관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자산이 증가할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자산이 줄어들 때는 현금 비중을 줄여라.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렴할 때 주식을 사고 비쌀 때 주식을 팔아야 자산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더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자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4년까지는 아주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의 주식을 조금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부를 조금씩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승이 없으니 조정, 하락장이 오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낮추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자산을 모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장에서 조금씩 현금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매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결국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기에 욕심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해당 계좌는 단타 계좌입니다. 사실 이번 하락과 여러분들의 계좌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잘 못하는 단기적인 관점 투자를 시도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손절 시기를 놓쳐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이 제 인생에서는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21년도에 잘못 투자했던 방식이 또 이번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반성했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고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저의 단기적인 계좌와 비슷한 상황이면서 아주 큰 비중으로 투자하셨다면
처음부터 잘못하신 겁니다. 금요일 시장에 막판에 상승으로 끝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나의 계좌를 살려주겠지라는 희망보다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기 하락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이 더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주봉 캔들이 큰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스닥 기준입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횡보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일부 종목들은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이고 탄탄하게 지켜주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팔란티어, 테슬라 저점 매수라고 진입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제가 올린 2개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